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질환별 맞춤 운동 처방전 내드릴 텐데 첫 번째 질환은 우리 국민 10명 중에 6명이 앓고 있다는 당뇨병입니다. 당뇨병에 독이 되는 운동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독이 되는 운동, 공복 운동과 땀 뻘뻘 흘리는 운동이다. 오 교수님. 당뇨병 환자들은 약을 드시고 계시잖아요. 또 인슐린 제제를 주사를 맞는 분도 계신데 이런 것들이 그 혈당이 올랐다 내렸다 하는 시기에 잘 맞춰서 운동을 안 하면 어떤 경우에는 저혈당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기 전에 본인의 혈당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고 끝나고 나서도 한번 체크해 봐야 되는데 운동하기 전에 혈당이 60 미만이거나 250 이상이면은 잘 운동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대신에 우리가 그 적절한 양은 혈당을 재어봤을 때 100 미만이면은 그러면 이거 좀 지금 운동해서는 안 되겠구나. 또 운동을 하고 싶다 그러시면은 15, 15 원칙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15. 예. 그래서 15g 정도의 그 당을 먹어야 되는데 스푼으로 설탕 하나, 아니면 꿀 하나, 아니면은 우리 그 종이컵으로 뭐 탄산음료나 이거 한 3분의 2컵 정도 드셔주시고 한 15분 있다 혈당을 다시 한번 재보는 거예요. 또 100 이하면은 한 번 더 드시고 15분 있다 재어보시고 100 이상이 되었을 때 운동을 시작하시면 좋고요. 또 탈수가 잘 와요. 그렇게 해서 그 당뇨 환자들은 탈수가 오시면 여러 가지 혈당이 급격히 상승할 위험도 있기 때문에 탈수가 안 오도록 중간중간에 수분 섭취를 적절히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혈전이 발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위험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당뇨병 환자는 혈당 체크와 수분 섭취 꼭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조금 귀찮더라도 운동 전후로 반드시 혈당 체크해 주시길 권해 주셨고요. 그다음 계속해서 독이 되는 안 좋은 운동 한번 알아볼게요. 자, 보시면요. 합병증이 있는데 발에 충격을 가하는 운동. 왜 작은 상처에도 민감하잖아요, 오 교수님. 그 당뇨병 합병증의 무서운 것 중에 이제 당뇨병 발이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주로 무게가 많이 가거나 축구나 이런 것들을 해서 손상이 갔을 경우 문제가 많이 됩니다. 혈당 조절이 안 되시는 분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은 상당히 조심하셔야 될 고요. 뿐만 아니라 눈 안에 망막에 합병증이 있는 경우는 갑자기 용쓰는 운동, 갑자기 힘을 막 발휘하는 운동은 거기에 또 출혈이 생길 위험이 있고 망막 박리의 위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당뇨병 환자분들은 자율신경계가 많이 이렇게 무너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웠다 일어날 때 갑자기 어지러울 수도 있고 이게 갑자기 기온이 바뀌는 대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 수 있기 때문에 수분 섭취도 적절히 하시면서 혈당 조절과 또 그런 환경에서 갑자기 뭔가를 변하는 것보다는 천천히 변화하는 그런 그 지혜를 발휘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예. 특히나 이제 운동하실 때 발에 상처 나지 않도록 양말 꼭 신으시기를 권해드릴게요. 자, 그다음에 약이 되는 운동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식후 1시간 후에 하는 운동. 그러니까 공복은 별로 안 좋다는 의미겠죠, 교수님. 네, 공복 시에는 저혈당의 약도 드시고 계실 거기 때문에 저혈당의 위험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혈당이 어느 정도 아까 100 이상은 되셔야 운동하기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걸 맞추기 위해서는 식후 한두 시간, 그러니까 먹고 나서 1시간, 2시간 사이에 우리 몸의 혈당이 제일 높아지거든요. 그게 약간 떨어져서 높은 레벨을 떨어진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높은 레벨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레벨 정도 돼 있는 시간이 식후 1시간 정도, 2시간 정도인데 그때 운동을 해주시는 게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운동 시간은 그렇고 이제 당뇨병 환자들에게 운동 방법 어떤 게 좋을지 한번 볼게요. 약이 되는 운동 방법은요. 유산소 운동과 함께 큰 근육을 키우는 운동이 좋다고요, 윤 교수님. 네, 당뇨 환자들에는 큰 근육을 이용한 유산소 운동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큰 근육을 이용하면 작은 근육 이용할 때보다 시간당 혈당 소모가 훨씬 더 높기 때문에 그렇고요. 큰 근육은 어디 있는 게 큰 근육일까요? 이제 어깨라든가 등, 또 뭐 엉덩이, 허벅지 이런 것들이 그렇죠. 주로 이제 하체에 있는 근육들이죠. 그래서 이제 걷기, 유산소 운동으로 대표적인 걷기잖아요. 이제 몸을 크게 동작하면서 걷기를 하면은 빨리 이제 혈당을 소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운동을 할 때 조심해야 될 거는 역시 당뇨병은 합병증이 흔하기 때문에 합병증이 있다든지 아니면 동반해서 골관절염, 무릎에 관절염이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 처음에는 낮은 강도로부터 서서히 시작하는 게 안전하겠습니다. 네, 그야말로 큰 근육이 에너지 저장 탱크인 셈인데 그러면 건강하신 분들도 이런 운동을 꾸준히 해놓으면은 당뇨병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근육량이 한 10% 정도쯤 증가하면
그 인슐린 저항성이 11% 정도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 인슐린 저항성이 감소하는 건 좋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같은 용량의 인슐린이 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 췌장에서 인슐린을 만드는 곳이 췌장인데 췌장이 부담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뇨병의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췌장이 좀 부담이 적은 간단한 운동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뭐 걷기 뭐 이런 거 괜찮을까요? 계단 걷기. 예, 맞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낫지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매일 할 수 있는 운동이 좋아요. 규칙적으로.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일주일에 모아서 한다고 하시는데 모아서 하면 오히려 그 효과가 좀 떨어집니다. 매일 규칙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가벼운 운동이죠. 뭐 산책이 된다든지 말씀하셨던 걷기라든지 그런 운동이 될 수 있겠죠. 근데 대신에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될 건 아까 당뇨병 환자이시기 때문에 저혈당의 위험이 특히 인슐린을 맞거나 인슐린 분비를 자극하는 그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은 저혈당의 위험을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100 이상을 유지하시면서 운동을 하시는 게 좋고요. 또 운동은 같은 이야기의 반복일 수 있는데 하루에 30분 이상은 채우셔야 돼요. 아까 10분 말씀드렸잖아요. 예. 가벼운 운동을 10분씩 하되 약간 숨이 차야 됩니다. 어느 정도는 옆에 있는 사람하고 안녕하세요 인사할 수 있지만은 숨 가빠서 노래는 못 부를 정도. 그게 하루에 합쳐서 30분에서 60분 정도 맞춰주시면 참 좋고요. 특히 또 인슐린 맞으신 분들은 그 부위에 너무 그 가격한 운동은 조금 근육 손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당뇨병 환자들에게 좋은 큰 근육 키우는 운동법 한번 배워볼게요. 네. 최성주 트레이너님 앞으로 모시고 다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네, 아유 오늘 자주 나오시네요. 일단 당뇨병 환자분들한테 좋은 네. 근육 운동을 한번 해볼 아, 텐데 네, 네.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근육 운동 중에서도 이 큰 근육 운동을 좀 해볼 텐데요. 네. 상체, 하체 하나씩 큰 근육 운동 알려드릴게요. 네. 그래서 한번 교수님이 얘기하신 복습을 한번 해보자면 네. 큰 근육이 어디 있죠? 어깨, 등. 등, 네. 엉덩이, 허벅지. 엉덩이. 그렇죠. 잘 알고 계신데 그래서 상체 중에서는 등 네. 운동, 네. 그다음에 하체 중에서는 허벅지, 엉덩이 운동 되는 동작을 한 번씩 네. 해볼게요. 예. 그래서 먼저 상체 운동은 이 W자 풀 다운 동작이라는 네, 동작인데요. 제가 뒷모습으로 한번 보여드리면 네, 네. 자 양손을 살짝 물건을 잡았다고 생각하시고 네. 이렇게 주먹을 쥐신 상태에서 네. 천천히 밑으로 잡아 당기시는 거예요. 오. 그래서 이렇게 당겼을 때 뒤에서 보면 W자 모양이 나왔네요. 거기서 네, 이렇게 W자 모양이 되면 되는 자세인데요. 그러니까 약간 물건을 잡고 당긴다는 느낌으로 이 팔꿈치를 겨드랑이 가까이 쪽으로 당겨주시면 약간 턱걸이 느낌도 좀 네, 나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자세를 바르게 딱 펴주시면 네. 이 지금 전체적으로 이 등 전체 허리까지 나오고 있죠. 네, 힘이 딱 근육에 힘이 실리긴 하고 실리면서 이 목부터 등 허리까지 쫙 또 바르게 네. 펴지는 오, 쫙 자세가 풀어진다. 좋아지는 네. 자세 효과도 있어요. 네. 근데 지금 한 가지 처음 동작하시는 분은 지금 열심히 잘하고 계시지만 너무 이렇게 과도하게 뒤로 젖혀서 어깨가 조금 부담이 되실 수 있기 네. 때문에 처음 하시는 분들은 벽에 뒤에 딱 서서 벽에서 천천히 팔이 그냥 일직선으로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느낌을 느끼면서 한 10회 정도를 천천히 반복해 주시면 좋고요. 오, 땀이 나네요. 네.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이 동작을 해보다가 단계를 높이겠다 하시는 분들은 엎드려 누운 자세에서 지금 동작에서 얼굴만 살짝 바닥에서 떨어진 자세에서 그대로 엎드려서 하시면 조금 더 강도가 강해지는 동작으로 해보실 수 있고요. 네. 자, 이제 이제 두 하체. 번째, 네. 하체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스텝. 우리가 집에 이렇게 스텝 정도 높이의 단단한 물체가 있으면 네. 밟고 올라가셔도 좋고 계단. 아니면 야외에서 계단 손잡이를 잡고 하셔도 좋은데 자 이 스텝 높이가 높아질수록 강도가 좀 더 강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동작은 양손은 옆구리를 잡고 자 한 발을 살짝 이 발 3분의 1 정도만 스텝에 걸치는 정도로 한 반 정도 걸쳐 놓으시고 그다음에 반대발로 자 이 지금 올려놓은 다리 쪽으로 힘을 줘서 탁 밀어 올리면서 반대쪽 다리도 무릎을 살짝 들어 올렸다가 내려오시는 거예요. 다 운동이 되겠네요. 네, 그래서 딱 이 오른발로 발을 차고 올렸을 때 엉덩이 허벅지도 힘이 들어가고 또 반대쪽으로 이렇게 올리면서도 허벅지도 힘이 들어가고 순간 엄청 힘이 들어가네요. 힘이 그래서 한번 한 3번 정도씩만 해볼게요. 네. 자 하나 쭉 올렸다가 내리고 자 반대 둘 올리고 자 한 번 또 둘 내리고 힘들어 자, 반대 간다. 오케이 힘들어요. 자 마지막 한 번씩만 더 네. 셋 오케이 내리고 반대쪽 치매 예방에도 좋겠어요.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자 조금 더 강도를 높여보자면 응용 동작. 이렇게 의자를 놓고 네. 놓고
그래서 처음부터 하지 마시고 내가 어느 정도 낮은 높이에서 했다 하시면 네. 약간 높은 높이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저보고 하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건 진짜 조심하세요. 쭉 세우시고 내려오시고. 잘하시네요. 쭉 어유 네, 보기가 좋아요. 낮은 높이에서 좀 숙련이 되시면 그렇죠, 그렇죠. 네, 쇼파 같은 데는 좀 안정적이고 이렇게 좀 흔들리지 않는 곳에서 하시면 네. 예. 더욱 더 강도 높은 예. 근육 운동 동작이 될 수 강도가 있고요. 높네요. 아유, 운동이 됐어요. 네. 예,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잘 배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이런 운동들은 진짜 넘어질 수가 있으니까 넘어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무리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질환별 맞춤 운동 처방전 살펴보고 있고요. 실시간 궁금증들 풀어보겠습니다. 열어볼까요? 저는 50대 후반 주부인데요. 혈압약도 복용하고요. 또 무릎에 물이 찼어요. 그래서 걷기 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7,000보 정도 걸으면 무릎이 그날 밤에 더 아파서 그 뒷날은 또 더 아프고요. 아이고. 좋은 말씀 부탁드릴게요. 라고. 아, 윤 교수님. 특히 무릎이 안 좋으신데 네. 7,000보씩 걷는 거 어때요? 예, 이제 다음에도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평지 걷기가 보통은 무릎 관절염에 좋은 운동이긴 한데 이렇게 무릎이 물을 찼다고 하면 뭔가 염증이 있는 겁니다. 아마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골관절염 이런 것들 때문에 물이 차는 건데 이제 물이 점점 차면 그 찬 물 때문에 무릎 관절의 손상이 더 악화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많이 걸으실 때가 아닙니다. 이럴 때는 냉찜질하고요. 이제 물이 더 차지 않도록 소염제를 좀 드시는 게 지금 관절을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물이 줄었어요. 그러면 그때는 걷기 먼저 하지 마시고 가벼운 스쿼트라든가 아니면 낮은 강도로 자전거 타는 거. 그런 건 체중이 실리지 않으니까 체중이 실리지 않는 운동을 먼저 좀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계속해서 다음 궁금증도 살펴볼게요. 저는 60대 초반 주부입니다. 최근 골다공증 진단을 받아서 걷기 운동하고 있는데요. 오른쪽 3-4번째 발가락 밑에 지간신경종으로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제 허리 숙일 때도 자세가 통증을 유발합니다. 계속 걸어도 괜찮을까요? 발가락에 지간신경종이 있어서 약간 걷기 할 때 신경이 쓰이시는데 괜찮으실까요? 어떨까요? 예, 지간신경종이 있으면 사실 걷기가 되게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간신경종 먼저 치료를 하셔야 되고요. 지간신경종은 보통 이제 발가락 사이에 신경이 지나가는데 발가락 감각을 담당하는 신경이 지나가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뾰족한 구두라든가 아니면 신발끈을 꽉 묶으면 발가락이 이렇게 조이잖아요. 아, 겹치네요. 예, 겹치죠. 그러면 이제 신경이 눌리기 때문에 생기는 거여서 이제 발가락 사이를 늘려주는 이제 실리콘 같은 걸 인터넷에서 팔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 걸 좀 넣을 수 있고 그다음에 좁은 신발을 신으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럴 때도 걷기를 너무 많이 하시게 되면 이제 신발을 신어서 좁아지기 때문에 지간 신경종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계속해서 궁금증 보내주시고요. 이번에는 질환별 이제 운동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 영상으로 보내주신 분이 계십니다. 한번 만나보실까요? 당뇨병이 있는데요. 몸의 근육량을 늘리고 싶습니다. 이때 식사량을 늘려야 되는지 아니면 혈당 안정과 체중 감소를 위해 식사량은 유지하고 운동량을 늘려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근육량을 늘리고 싶은데 식사량을 늘려도 될지 당뇨가 있으시니까 고민이신가 봐요. 네. 오 교수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그 당뇨병 환자분이시기 때문에 근육량을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근육을 반드시 늘리셔야 되는데요. 허벅지라든지 그 둔부, 그다음에 코어 근육들을 많이 키우셔야 됩니다. 그러려고 그러면은 단백질만 먹으면은 그렇게 된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단백질만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 단백질하고 탄수화물의 균형이 중요하고요. 그다음 식사량을 무조건 늘린다고 해서 근육이 많이 붙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단백질과 탄수화물의 균형을 잘 맞추면서 그다음에 자극적 근육을 자꾸 키울 수 있는 그런 운동들을 강화를 시켜야 되는 게 많이 걸으시면서 움직이는 게 중요하고요. 네. 그다음 식사량은 유지하면서 근육량을 늘릴 걸 권해드리고 싶은데 근데 지금 먹는 양이 너무 적다 그러면은 적당량으로 늘린 다음에 가야 되는데 그거는 사람마다 다르니까. 네. 근데 지금 얼굴 보니까 비만도가 그렇게 높지 않으셔서 지금 양을 유지하시면서 단백질
단백질하고 탄수화물 균형을 잡아서 조금씩 늘려주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보면 단백질 보충제 같은 거 드시는 분들 가루로, 있는데 네. 그런 거는 어떨까요? 예, 그 단백질 보충제 하나로만 근육량이 붙으면 참 좋은데요. 단백질 보충제 자체는 우리 몸에 근육이 붙으려고 그러면 탄수화물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탄수화물 없으면 근육이 오히려 그 탄수화물 비슷한 걸 몸이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네. 근육이 분해됩니다. 그래서 탄수화물하고 같이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단백질 보충제만 먹으면서 이렇게 운동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근육이 빠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식사로 네. 균형을 잡아가면서 드시는 게 더 효과적이죠. 네, 영양